살이 빠졌는데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 병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배가 좀 답답하고 설사를 자주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게 암일 줄이야. 이런 말씀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는 대장암 혹은 췌장암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79세 외과 전문의 이준길입니다. 40년 넘게 위장질환과 암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그 중에서도 대장암과 췌장암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장암과 췌장암 이 두 가지는 침묵의 암이라 불립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대장암과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피로, 체중 변화 정도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5가지 증상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식욕 저하와 속의 불편감. 세 번째는 등 또는 배의 묵직한 통증. 네 번째는 변의 변화 설사, 변비, 혈변. 그리고 5번째는 지속적인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이 5가지 증상, 개별적으로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겪을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점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일주일에서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장 트러블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가족력이나 당뇨, 흡연력, 과도한 음주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증상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고 췌장암은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단 몇 달만 빨랐더라면 살 수 있었던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증상이 정말 단순한 위장 증상인지 아니면 암의 초기 신호인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5가지 증상이 왜 위험한지, 어떤 조건에서 꼭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리고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 내 몸은 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장암과 췌장암이 보내는 5가지 초기 신호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5가지 초기 증상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겹쳐 나타나거나 일주일에서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땐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그냥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 식욕은 그리 줄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췌장암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양이 몸에 들어가지 못하니 체중이 저절로 줄어드는 거죠. 대장암 역시 장내에 혹이 생기면 섭취한 영양이 잘 흡수되지 않아 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고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식욕 저하와 속의 불편감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봐도 입맛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소화기관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암이 생기면 그 효소가 줄고 결국 이와 장의 소화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장암도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음식물이 정체되는 느낌을 주지요. 문제는 이런 증상이 위염이나 소화불량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배와 등 쪽의 통증입니다. 이 증상은 특히 췌장암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췌장이 몸속 깊은 곳, 등뼈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암이 생기면 그 통증이 등까지 전달됩니다. 허리가 뻐근하다, 등을 누르면 아프다, 자고 일어났는데 윗배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런 말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육통이나 디스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복부 안쪽 장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도 복부 양쪽이나 아랫배에서 불쾌한 묵직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 자주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변의 변화입니다. 대장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거나 변을 보고도 시원치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변이나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 이미 장 점막에서 출혈이 생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질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지만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변은 그 결과물이니까 작은 변화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췌장암과 대장암 모두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질환입니다. 암세포는 자라기 위해 우리 몸의 영양을 먼저 사용하고 몸속 면역 시스템도 계속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우기 때문에 자꾸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특히 대장암에서는 빈혈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소량의 출혈이 지속되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혈이 부족해지죠. 피부가 창백해지고 숨이 쉽게 차며 평소보다 쉽게 지치게 됩니다. 물론 이 5가지 증상 중 하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상이 겹치거나 하나라도 일주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내게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그게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실제 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이야기, 그들의 증상과 진단 과정을 말씀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과 닮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료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살이 자꾸 빠져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냥 힘이 없고 밥맛도 없고. 설마 큰 병은 아니겠죠? 김영숙 가명 여사님 66세. 부쩍 마르셨더라고요. 체중을 여쭤보니 석 달 사이에 5kg 가까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평소 췌장에 대한 병력도 없고 복통도 없으셨는데 등 쪽이 뻐근하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 하시더군요. 정밀검사 결과 췌장암 초기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초기라 수술이 가능했고 치료도 잘 받으셨지요. 그때 하셨던 말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암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며칠 뒤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엔 71세 남성분이셨어요. 건강검진 때도 별 말씀이 없었는데 갑자기 혈변이 나왔다고 하시며 오신 분입니다. 이철호 가명 어르신. 변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치질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색이 좀 이상해서요. 까맣게 변한 느낌이랄까? 진료실에서 그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는 긴장을 했습니다. 색이 검붉다면 단순 치킨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시경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대장암 2기. 이미 종양이 4cm 가까이 자라 있었고 장 점막의 절반 이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치질일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치질은 거의 붉은 피입니다. 암에서 나오는 피는 보통 검붉거나 끈적이고 진합니다. 이 어르신은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입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서 건강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72세 박미자 가명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스스로 몸이 좀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병원에 오셨거든요. 선생님, 배가 자꾸 더부룩하고 하루에도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요. 설사 같기도 하고 그냥 변이 묘하게 시원치가 않아요. 며칠 전엔 속이 미식거려서 밥도 못 먹었어요. 이런 증상은 정말 흔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3주 가까이 그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대장암 초기 병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기도 작았고 암세포의 침윤도 깊지 않아서 내시경 절제로 제거할 수 있었고요. 제 느낌을 무시하지 않길 잘했네요. 말씀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세 분 모두 처음에는 설마 암이겠어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분명히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살다 보면 내 몸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라고 조용히 전이되고 그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세 분처럼 조금 일찍 병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조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됩니다. 지금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가요? 단순한 위장 문제라고 넘기셨나요? 오늘 이 이야기들이 한 분이라도 병원을 찾게 만든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증상, 혹시라도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 이제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요즘 좀 안 좋아요. 가끔 아프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표현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노트나 메모장에 증상을 기록하세요.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부위가 불편한지, 통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심해지는지, 변의 색이나 모양, 횟수도 간단히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진단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병원은 어디를 가야 하나요? 소화가 불편하거나 복통, 설사, 혈변이 있다면 가까운 내과 또는 소화기내과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피검사, 대변 검사, 복부 초음파는 1차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상이 계속되거나 이전에 내시경을 받아본 지 3년이 넘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췌장 관련해서는 복부 CT나 MRI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연계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있다고 바로 겁먹지 마세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암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암인지 아닌지를 빨리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초기에 발견된다면 그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췌장암이든 대장암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과 치료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만 믿지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너무 많죠. 이거 먹고 암이 나았다. 민간요법으로 병원 안 가고 고쳤다. 이런 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에 의지하다가 결국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는 걸 봤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는 반드시 의학적 접근이 먼저입니다. 검사를 받고 진단을 정확히 받은 뒤에 식이요법이나 보조적인 건강관리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5번째, 정기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은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 복부 초음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다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이 무섭고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그런데 치료가 더 무섭고 더 힘들다는 건 환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는 자칫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을 느끼면서도 혹시 나만 이런 걸까 하며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에게 이야기하시고 검사 일정도 함께 잡고 병원도 같이 가보세요. 혼자가 아니란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의외로 큰 위안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지속될 때, 그리고 그걸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프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할 때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증상과 진단, 병원 찾는 법까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평소 생활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건 암 예방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암 예방 지침에 따르면 전체 암 발생의 약 40%는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달리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식습관입니다. 미국 암 연구소에서는 가공육,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의 식단이 대장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브로콜리, 당근, 오트밀, 고구마, 사과 같은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대장에 머무는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물 섭취입니다. 물은 대장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 소리 없이 건강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빠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췌장암과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안에서 TV 보실 때 다리 들기, 시장 다녀오실 때 계단 이용하기, 식사 후 10분만 집 앞 걷기.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반응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암세포는 이런 환경에서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문을 열고 햇빛 보기,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취미 시간 갖기, 매일 밤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잠드는 연습.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마음과 몸을 함께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잠.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핵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은 암세포를 잡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암 예방을 위한 생활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 넣기, 가공육은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물은 하루 5잔 이상, 하루 30분 무리하지 않는 걷기, 일과 후 스트레스를 정리하는 짧은 명상, 밤 10시 이전 취침 목표.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한 습관입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당장의 증상뿐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키는 예방책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하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문제는 오늘은 괜찮겠지 하며 넘기는 하루하루가 몇 년 뒤 결과가 된다는 점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들도 진작 조금만 신경 썼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나를 지키는 루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는 것,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묵직한 복통, 변의 변화, 만성 피로, 이 5가지 증상은 그저 흔한 소화 불량이 아니라 대장암과 췌장암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보다 한번 병원에 가보자는 결단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한 식습관,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 이 작은 실천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혹시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와 경험도 함께 보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을 챙기고 의심되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건강관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